그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일찍 옆집 친구들과 어울렸던 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끼리 만나시면 아이들을 어색해하다가 한 시간을 넘기고 그리고 헤어질 시간을 걱정하면서까지 놀았던 어린 추억이 있는데 나와 추위의 만남이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했었는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그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또한 소설 속 공간이 유독 잘 그려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그곳의 공기와 조명까지도 와닿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소설이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고 와닿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은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호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라는 부분입니다. 고작 한 명의 타인과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어른이 된 나로서는 그때의 일들이 기이하게까지 느껴진다 라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평생 단 한 번도 이루기 힘든 소중한 관계였음을 느끼게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호의와 환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호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리를 양보하고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챙겨주는 것들을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겪고 있을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로 상대방을 내 집에 초대해 자리를 나눠주는 것과 상대방을 내 집 안에 들여서 함께 실험하는 것이 호의와 환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투이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의 가족을 환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느꼈던 이유는 나의 어머니에게 로션을 챙겨주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 칭찬하고 나에게 바다를 가보았는지 한국의 바다는 어떤 색인지 가장 좋아하는 독일 음식은 무엇인지 등 나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을 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 물어보는 모습에서 저는 함께 두 번째 장면으로 투이 더 말해봐 우리들도 모두 알아야 하잖아. 그 애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감정의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반자 인가가 손을 들었다. 베트남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만 600만 명이 죽었고 군인이 아닌 베트남 사람도 200만 명 죽었대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미군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무를 죽이는 약도 뿌렸고요. 반장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빨갛게 달아오른 투이의 자궁기를 바라봤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부분 두 번째로 꼽았는데요.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이방인으로서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투이는 독일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어떠한 사건, 단순한 게임의 승패를 이야기하듯이 말해지는 상황에서 전쟁에 의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 이유와 그 감정이 왜 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베트남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긴 유일한 국가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에 살며 타국의 전쟁을 실제 고통이 아니라 승패 근저에서 배운 시선의 한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세 번째로, 그날 나에게 나쁘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어. 수희가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던 동안 수희는 말을 이었다. 널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오래도록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다. 수희의 커다란 눈이 한 번 깜빡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에서 눈동이가 떨어져 머리 위에서 흔들린다. 아무것도 몰랐던 거 미안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서로를 환대하는 과정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뽑았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의 주제 및 중요성은, 저는 이 이야기가 소설 속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지나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전부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당했던 일,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일, 그리고 과거에 상처를 받았던 일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보고 그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무지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질문. 저 질문해도 될까요? 호의는 내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호의는 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환대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호의도 내면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고려하는 마음에서 호의가 나올 수 있지만 환대는 조금 더 깊숙이 그 상대방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환대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그 호의만으로 이루어진 환대가 드러나는 장면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환대에 대한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호의만으로 이루어진 환대가 이 소설 속에서 나온다기보다 그 투이의 가족은 나의 가족을 진심으로 환대를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호의에서 환대까지 확장된 부분이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 두 가족의 유대관계가 깨지게 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그 월남전 때 한국에 이제 막상 침범했다. 약간 이런 과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족의 유대관계가 깨지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
피해를 많이 받고 베트남 일반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인데 근데 그 둘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식사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배우지 못한 부분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저는 그런 관계의 틀어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의 가족 아버지는 내 형도 그 전쟁에서 사망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가족의 아버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이의 가족의 그 죽음이 사과해야 하지 않을 일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내 상처에 집중해 있고 나도 피해자다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고 그 갈등의 원인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직면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는 태도, 환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환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투이와 내가 그 선물 상자를 주관하면서 이제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사과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너의 상황을 알고 이제 너가 왜 그랬는지를 안다. 그리고 나도 그 상황에서 공격하려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진심을 말함으로써 그 상황이 공격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해한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환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